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알트코인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비트코인의 추세, 그리고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을 제가 매수를 했는지 그런 이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이렇게 반등을 잘 보여줘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현재 만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움직임이 강세한 것인가 약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움직임은 최근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만들고 나서 매수 힘이 여전히 죽지 않는 경우에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현재 이렇게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수 힘이 죽지 않고 고점과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이런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보기 전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도미넌스에 대해서는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추세선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락 돌파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이 움직임이 하락 돌파했던 지지선을 테스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좀 머물다가 한 번 더 내려가는 이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고,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대략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럼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을 샀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6가지를 샀는데, 하나씩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조정받는 움직임에서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가장 이 코인 시장에서 상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무브먼트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게 정보를 보니까 24년 12월에 발행이 된 거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발행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악성이라고 하는 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반등을 하게 되면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편인데, 매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반등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 것 같아서 손절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500만원 정도를 어디에 다시 사볼까 하다가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도 매수 타이밍을 보면 비트코인과 크게 다를 바 없죠.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은 다행히 또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사실 이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이더리움이 이 코인 시장에서 두 번째로 시총이 큰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쯤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이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게 이 코인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비교적 적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코인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봤습니다. 시총 순서대로 아무래도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코인도 매수를 했는데, 도지코인의 경우도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매수한 타이밍 보면 어제 제가 매수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 자리일 겁니다. 도지코인을 매수한 이유는 제가 이 도지코인을 밈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밈코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는 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이 앞으로 또 좋아진다면 일론 머스크도 또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승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추세를 봐도 이 직전 고점까지, 이 최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지하는 흐름 나오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새로운 가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밈코인이 이 페페라는 코인입니다. 이 페페라는 코인도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중요한 매물대까지 도달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쐐기를 만드는 모습에서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솔라나도 매수를 했는데, 솔라나의 경우도 이렇게 추세를 크게 보면 이더리움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 여기서 잘 지지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도 이 시총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코인보다는 이렇게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수한 코인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인데 이번 불장 오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상장했던 가격보다 상승 돌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직전 매물대 여기를 지지한 걸로 확인해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코인인데, 그래서 좀 정보를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도메인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블록체인 시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하고 점점 성장하게 되면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또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좀 잡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랑 페페, 이 정도는 좀 적게 들어갔죠. 도지랑 그리고 리플, 솔라나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갔고, 이더리움은 원래 무브먼트를 매수했다가 손절을 하고 새로 어떤 코인을 살까 하다가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저의 근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알트코인은 무조건 불장이 와야만 거래를 하는 편인데, 불장이 오지 않는다면 알트코인이 그동안 가끔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도 사실 그거를 미리 알고 매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렇게 불장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정말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코인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코인들은 다 상승을 합니다. 그런 추세를 신뢰를 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근거일 뿐이지 투자는 소신껏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에 대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